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저희 센터에서 안내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센터로 연락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먼저 어르신의 거동 및 컨디션, 거주지 등을 확인합니다. 가끔 가다가 제주도, 통영 등에서도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방문 요양이라면 사회복지사가 매월 1회는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동선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되고, 방문 간호라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사가 방문 가능한 지역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 요양의 동선은 비교적 멀리도 가능하지만 방문 간호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필요한 돌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병원 동행, 반찬이 필요한지, 인지 프로그램 진행, 청소의 범위, 산책은 어떻게 시행할지, 운동 가능 범위, 기저귀 케어 유무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어르신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받을 때 받았던 서류 등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문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방문요양 시간도 확인하고, 공단 인정서 등을 참고해서 약속 잡은 날 가져갈 수 있도록 방문요양이나 간호계약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낙상위험, 욕창위험, 욕구사정, 초기상담 카드 등을 준비하죠. 첫 방문 시 계약서와 앞서 말씀드린 서류 등을 모두 작성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대면했을 때 환경은 어떤지, 예를 들어 동물을 키우는지, 가족과 동거 중인지, 돌봄 이용하시는 시간에도 보호자가 같이 있는지, 고동은 얼마나 되는지, 등급 변경 신청이 필요한 컨디션인지, 추가적으로 어르신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국가제도가 있으면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가 있다고 한다면 치매 안심센터에 어르신 지문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약제비 지원 등이 이용 가능한지도 확인하죠. 드시고 있는 약제들도 확인해서 중복된 약제가 있는지, 어르신 컨디션 대비해서 복약 관리가 필요한지도 체크합니다. 제가 의료인이다 보니 약물들도 확인해서 필요하면 이용 중인 의료기관에 상담을 통해 약물 조절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서에 언급된 내용도 확인하죠. 계약기간, 본인 부담 납부 예정 날짜나 방법도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실제 어르신한테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돌봄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만약 보호사의 업무 외를 요구한다면 이때 업무 외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첫 통화 시 어느 정도 얘기했다 하더라도 실제 대면했을 때도 확인하고, 추후 요양보호사를 인사시킬 때도 다시 확인합니다. 서로 원하는 서비스가 맞는지 여러 번 확인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호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있고 기관 관리자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놓쳤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요양보호사 업무에서 제외하기도 하죠. 건강보험공단의 인정 서류들을 보고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범위를 확인하고 복지요구에 대해서도 다시 안내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를 확인하고 각각의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안내를 해드리죠. 참고로 저희 요기요양에서는 종일 방문요양이나 건강관리의 이런 방문간호, 치매관리의 방문간호 등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종일 방문요양, 치매가족 휴가제를 이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후에 어르신이 원하는 조건에 방문요양 가능한 요양보호사를 어르신댁에 모시고 갑니다. 요양보호사도 어르신을 보고 근무 환경을 확인해야 되고, 어르신도 자신을 돌봐줄 요양보호사가 누구인지 시작 전에 서로 인사를 하는 절차를 밟아요. 원하는 연령대, 비위관 튜브나 기저귀 케어가 가능한지, 돌봄 제공할 시간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지 등도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혼자만 거주하는 댁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이용하는 것인 만큼 그런 가족의 도움도 당연히 필요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문요양 방문간호는 물론이고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은 월 단위로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이용한 건은 다음 달에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죠. 방문요양은 관련 고시 의거에서 본인 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인지 차상위 등의 경감 대상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무료에서 최대 15%까지 다양합니다. 최대가 15%를 본인이 납부하는 거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인 거죠. 따라서 방문요양 기관에서는 이번 달 이용한 것을 다음 달 초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게 되죠. 청구하고 나서 어르신별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부담금 이 비율을 확인해서 명세서를 보내드립니다. 기관 계좌번호랑 보내드리면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본인 부담금 납부한 것은 연말에 의료비로 연말정산 처리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원하는 분들은 현금 영수증 처리도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현금 영수증 안 한다 하더라도 연말에 한꺼번에 연말정산 처리하기 때문에 굳이 매월 진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혹시 중간에 이용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요양요원의 교체를 희망한다면 방문요양 기관에 말씀하시면 사유랑 확인하고 다른 요양요원으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절차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여러 어르신들이 있고 여러 요양보호사님들이 있습니다. 수년간 방문요양, 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방문간호는 최대 1시간 제공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방문간호 시간에 보호자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와 어르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호자분들에게 가능한 CCTV를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부모님들에게 관심이 있는 댁에 방문요양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보다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한테 진심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방문요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도 되니 가능한 CCTV 설치할 수 있으면 하시도록 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님들도 불편해하실 게 아니라 어르신 건강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열심히 돌봄을 제공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를 쭉 안내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